파트 5 맨발의 또 다른 의미 02 맨발로 만나는 또 다른 세계 온 세계가 경쟁이란 전쟁터에 놓인 듯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포근한 풀밭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참 좋을 텐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지금 대한민국은 사회적인 불안과 긴장이 무척 큰 사회입니다. 누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범인을 꼭 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인 긴장이 부풀 대로 부푼 풍선처럼 팽팽하고 아슬아슬하게 느껴집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법석을 떨고 남들 다 가는 대학을 못 가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야단이 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공무원이 되지 못하면 전쟁터에서 폐잔병이 된 듯 여겨지기도 하죠. 남들이 집을 살 때 집을 못 사면 큰일 나는 것처럼 남들이 코인이나 주식 부동산으로 대박 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 낙오자가 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스트레스가 대부분 경제적 이득과 연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이고 집을 사는 것도 자신의 현재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투자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돈이 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처럼 느끼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당연한 일 같지만 반대로 그런 생각이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할 때는 공부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파고 들어가서 본질을 만나는 기쁨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어떤 의사가 의학 공부를 하면서 이 수술이나 처치가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만 신경 쓴다면 그런 의사에게 수술을 받거나 처치를 받는 환자는 얼마나 불행할까요? 이 의학 지식이 환자의 삶을 얼마나 연장하고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고민해야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하여 생긴 스트레스가 대한민국 사회에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방에 맹수들이 돌아다니는 정글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맨발로 만나는 평화로운 세계. 맨발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과제 중에 스트레스 개선, 수면의 질 향상, 통증 회복 등이 있었습니다. 경험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는 분이 차고 넘칩니다. 소규모 논문에서도 입증이 된 내용들입니다. 맨발 걷기가 아직은 의학 교과서에 실려 있지는 않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아도 이런 좋은 효과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맨발 걷기가 앞으로 의학의 범주 내로 들어오려면 좀 더 정밀한 실험과 대규모의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잠도 잘 자고 많이 아프지 않고 크게 스트레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는 게 그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몸에 대해 불만이 없어지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잠도 잘 못 자고 매일 아프고 스트레스가 많다면 자기 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는 느낌이 들고 세상에 무척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같이 공부하거나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자기 생각과 잘 안 맞아도 큰 소리를 내거나 서로를 비난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맨발 걷기의 효과 중 이런 연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서로 돕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것이 우리 민족의 가장 강력한 특성이었는데 어느새 우리 사회는 굉장히 신뢰가 낮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흔히들 지금의 사회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각자 도생. 경쟁을 강조하다 보니 연결된 사회였던 대한민국을 각자 도생의 사회로 해체해 버린 것입니다. 내 살 길은 내가 알아서 찾아야 된다는 말이 자립심을 기르라는 뜻이 아니라 특별히 신뢰하고 따를 만한 사람이 없다는 의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신뢰가 떨어져 있고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하는 사회는 불안한 전쟁터 같은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사회에서 어떻게 창의성을 발휘하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맨발 걷기를 통해서 사회적인 연결을 확보하고 신뢰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은 큰 도로나 공항보다 사회적 신뢰 자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구인. 얼마 전 국회에서 발표할 때 일본에서 학생과 교수님 몇 분이 참가하셨습니다. 일본 학생 중 K-팝을 좋아해서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말을 조금밖에 하지 못하는데 그 학생이 한국말을 워낙 잘해서 유쾌하게 몇 마디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비가 많이 왔는데 빗속에서 여의도 둔치를 맨발로 걷다 보니까 우리 사이에 벽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과거의 역사와 관련되어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하고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은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과를 하는 사람도 높은 자존감과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기고 더욱 진심을 담아 사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날 강연할 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 노인과 젊은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모두가 다르게 보입니다. 지역적으로 다르고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국적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맨발로 함께 걷다 보면 우리가 다 지구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돼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온 인류가 하나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지구인. 맨발로 함께 걷다 보면 우리가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닙니다. 경상도 사람도 아니고 전라도 사람도 아닙니다. 노인도 젊은이도 아닙니다. 맨발로 지구를 딛고 서면 우리가 그냥 다 지구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사람을 다 쪼개 놓은 것은 정치가가 많이 하는 작당입니다. 쪼개 놓아야지 자기 편 만들고 표를 얻기 쉬우니까요. 정치가가 흔히 하는 그런 장난에 우리 국민이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더 좋은 곳으로 자꾸 가야 한다는 등의 초조하거나 불안한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가 바로 거기가 아닌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각이 달라지면 헬조선이 즉시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 유튜브 시청자와 환자분 중 함께 맨발 걷기 하고 싶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걷고 함께 얘기하며 가을의 정치와 지구가 주는 풍성함에 취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거기다. 뉘엿뉘엿 해가 넘어가고 달림이 수줍게 눈 웃음치는 산 아래 마을. 낡은 담벼락 위에 얌전히 앉은 양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달림을 따라 하는지 나를 보고 수줍게 눈웃음 칩니다. 이런 평화로운 느낌을 자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맨발 걷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족한 삶. 성경에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 어쩌면 보물은 우리 발 아래에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바로 지구가 이 땅의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보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발을 신고 이 보물과 자꾸 단절되어 살려 하지 않고 맨발로 걸으며 하나로 연결되어 염증을 줄이고 건강한 잠을 잘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매일 깨닫는다면 정말로 만족하지 않을까요? 현대인들은 멋진 신발 안에다 발을 가둬놓고 너무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발이 충분히 기분이 좋은 상태를 바로 만족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깨방정 떨 만큼 즐거운 일이 많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발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연결의 소중함을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린 후로 행복도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닐까요? 오늘부터라도 바로 신발 벗고 가까운 흙길을 찾아서 맨발로 한번 걸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맨발로 명상 효과까지. 제가 몇 년 전부터 명상을 하면서 문득 알아챈 것이 있습니다. 생각은 활성산소 같은 것이 아닐까? 활성산소는 호흡을 하면서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효율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하면 내 몸을 공격하고 유전자를 파괴합니다. 활성산소는 적당한 수준에서 통제되어야 합니다. 평온한 환경에서는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생각이란 놈이 활성산소처럼 작용합니다. 경쟁을 통해 무언가 많이 확보하려는 생각이 온 사회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생존에 집착하게 만드는 생각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높이 올라가야만 생존에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히려 삶을 더욱 피폐하게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개인의 생존에 집착하는 좁디 좁은 개체적 입자적 생각을 내려놓고 떠올라 보면 전체적 우주적 생명의 연결이 보입니다. 이웃도 보이고 환경도 눈에 들어옵니다. 최근 서구 세계에서는 명상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나 넘쳐나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풍요임을 그들도 알게 된 것이죠. 물론 과학기술 과물질적 풍요도 중요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도 세계 어느 나라 부럽지 않은 기술 발전과 물질적 풍요는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려는 노력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마음의 풍요로움에 대해서는 아예 뒤편으로 제쳐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사람은 마음의 평화와 풍요로움만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멈추고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명상은 우선 습관적으로 반복하던 생각의 패턴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점은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명상입니다. 고통과 번민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것들이 시작된 자리가 어디인지 가만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알아차림, 마음 챙김 또는 지관이라고도 합니다. 명상을 하는 분들은 순간순간의 알아차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지는 숲속의 풍경, 귓전을 울리는 새소리, 코끝을 스치는 알싸한 가을 바람을 타고 온 내음, 혓바닥으로 느껴지는 미묘한 맛, 내 발에 닿는 흙의 촉감과 같은 모든 감각을 생생하게 느끼고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감각 정보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오롯이 있음을 알아채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화로운 감각에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감각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 내부에서 올라오는 내수용 감각입니다. 심장은 얼마나 빨리 뛰는지, 호흡은 얼마나 깊은지, 창자는 잘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내수용 감각입니다. 내수용 감각이 평화롭지 않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식은땀이 계속 난다면 우리는 지구별 소풍을 결코 평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는 분은 자신의 몸을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늘 열심히 일하는 심장과 위, 창자 등 모든 장기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발에서 올라오는 고유 수용성 감각도 내 몸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내수용 감각과 고유 수용성 감각이 함께 발달하면서 내 몸에 대해 좀 더 너그럽고 평화로운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
예수님은 많은 기독교인을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서 팍팍한 삶을 살던 사람들을 전통과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중으로 옥죄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준 프레임 때문에 삶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을 사람들에게 예수는 풍성한 삶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무척 좋아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번역했지만 삶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제게는 더 좋습니다. 제게 삶은 살아감이라는 뜻도 되지만 사람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맨 뒤에 네모에다 동그라미 하나만 붙이면 사랑도 되죠. 우리의 지갑이 풍성한 것도 좋지만 우리의 삶과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 어쩌면 행복한 인생의 핵심이 아닐까요? 맨발로 지구와 만나면 잃어버렸던 많은 감각이 살아나고 삶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통장에 잔고가 든든해지고 만난 것을 많이 먹는 것도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감각이 이렇게 풍성하게 되살아나지 않으면 삶이 통째로 늘 풍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맨발로 걸으면 어릴 적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호기심이 넘쳤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는 듯합니다. 등산로 옆으로 늘 지나쳐 왔던 냇물이 콸콸 흐르며 산을 가득 메우는 그 소리도 새롭고 계절이 바뀌며 발바닥을 통해 느껴지는 알싸한 느낌도 새롭습니다. 봄이 되어 발바닥에 포근한 기운이 느껴지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맨발로 걷다 보면 매 계절마다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새로운 세계로 초대합니다. 맨발 걷기 뭐가 맞는 거죠? 현직 의사가 알려주는 맨발 걷기 제대로 하는 로드맵. 오늘 읽어 올리는 것을 마칩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이것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맨발 걷기로 또 행복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